박이 씨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말았습니다. 박이의 경솔함의 최후는 강연의 줄 취소, 논란 여파에 따른 결정이었다 라는 기사도 올라왔는데요. 자, 이 박이 씨가 알다시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희망이 되고 기운 차릴 수 있는 많은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장애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희망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좌절이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강연이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에게 관련된 강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강연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해요. 내용을 보면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 위라클이라는 채널명과 이 박이 씨가 항상 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특강, 또 강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예정이 됐던 박이의 2026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인사이트 특강이 최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관계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인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취소하기로 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강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위라클 박이의 토크 콘서트 역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 최근 논란 여파라고 해요. 현재 보도된 내용에 따른 취소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 강연이 과연 2개만 있을까요? 유튜브도 100만 구독자이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각종 강연에서 벌어들여지는 수익과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력은요, 다시 방송으로 이어지고 다시 유튜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였을 겁니다. 이 박이 씨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이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죠.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댓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취해서 결국 사고를 당한 것이 무슨 강연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 송지은 씨만 불쌍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 산업 현장에서 장애를 얻고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해낸 사람들도 많더라. 강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박이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나사렛 대학교에서는요, 강연 예고가 됐었던 게시물을 삭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많은 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오고 있었던 박이 씨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사렛 대학교에서도 박이 씨가 강연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게시물을 삭제했다라는 거죠. 예정된 교내 강연 진행 여부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날 박이의 교내 방문 예정 게시물 2개를 삭제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8월 30일 저녁 7시 경건관 3층에서 만나요 라는 내용과 함께 올라왔었던 게시물이 논란이 확산되고 나서 삭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연 개최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해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근데 이거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삭제된 만큼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야말로 벌써 확정 취소된 것만 3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만 유튜버의 타이틀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죠. 구독자들도 등을 돌렸다. 자, 제가 발견했을 때만 해도 99.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도 그 숫자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100만 명이나 구독을 했었던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계속하여 빠지고 있는 거죠.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이 영상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금 왼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거든요. 보니까 98.9만 명입니다. 이 기사가 8월 24일 제가 영상을 올리는 기준 전날 12시 45분에 99.9만 명이었던 것이 이제는 98.9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탈자가 몇천 명이 아니에요. 10,000명 단위로 쭉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들마저 박이 씨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논란으로 인해 구독자 이탈이 점점점 거세질 것이다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에게 아직까지도 별다른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분개함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댓글 반응을 보면요. 100만 구독자 깨질 줄 알았다. 어쩔 수 없다. 아내 송지은 씨만 불쌍하다. 공익요원이 잘못한 게 있다면 박이를 발견했을 때 착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다라는 비난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CCTV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는지 엄격한 조사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박이 씨가 코레일과 접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접점이 중요하거든요. CCTV 박제가 된 박이 7년 전 국토교통부 표창에 눈길이 쏠렸다. 물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표창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표창 이력이 뒤늦게 밝혀지며 묘한 연결고리가 주목받고 있다. 묘하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공헌 활동,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낙상 사고가 발생한 KTX의 운행 주체가 바로 코레일이었다라는 거죠. 누리꾼들은 공적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내줘도 되는 건가? 결국 KTX 코레일과 둘 사이에 접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건 KTX 역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난 이후로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 많은 의혹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세요. 강연 줄취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에도 불똥이 튀고 말았다.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강연뿐만이 아니라 홍보대사도 이제 해촉되게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공식 청년 참여 기구도 강의가 취소가 되었고,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해당 강연에 강연자로 설 예정이었지만 박이와 아내인 가수 송지은 부부가 지난해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된 바 있다 보니 홍보대사 활동에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홍보대사를 하냐, 비판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강의도 취소가 돼, 토크 콘서트도 취소가 돼, 구독자도 빠져, 거기에 서울시 홍보대사까지 취소시켜라. 사실상 박이 씨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라는 흐름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는 컨텐츠 주제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같은 유튜버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라면 공익근무요원을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리는 것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사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사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박이 씨가 유튜브를 계속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상 박이 씨가 빨리 그 공무원분에게 공익근무요원에게 사과를 하는 게 그나마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왜냐면 이 불똥이 아내인 송지은 씨에게까지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솔함의 논란 불똥이 제대로 튀었다. 하지만 악플이 쏟아지다 보니 결국 SNS 댓글창까지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고 있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다가 또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비난 댓글이 달리니까는 댓글을 막아버리는 행동은요, 최악의 나락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박이 씨가 공익근무요원에게 사과를 드리고 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수습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박예 씨 스스로가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참지 못했다, 납득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던 만큼 사회복무 요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이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도 사실상 이번 사태를 두고 공익근무 요원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박예 씨 사태가 어떻게 최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를 썼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과문을 게재했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주시며 사과하신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어찌되었건 흐름 자체가 결국 100만 유튜버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자신의 채널에 이 근무자를 박제해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 복잡한 CCTV를 입수해서 말이다 라는 의견이 11,000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CCTV 공개가 적절했는가를 뛰어넘어 100만 유튜버가 가진 영향력과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한 명 개인의 힘의 차이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번진 거죠. 한 네티즌은 박예가 유튜브 활동 초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현재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살짜리 공익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이번 일을 대응해야 하겠느냐, 당할 때 억울했던 일을 남에게 행할 때 그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를 깨달았길 바란다. 100만 유튜버라는 파워가 그만큼 강력했음에도 왜 자신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위치일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근무자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됐을 거다. 100만 유튜버가 CCTV를 가져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공익이 가장 불쌍하다. 사회복무요원이 느꼈을 부담도 컸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를 옹호했었던 김동완 씨는 혼자 옹호하고 해명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박예와 이해관계가 없다. 내 과오일 뿐이다. 이 김동완 씨가 올렸던 SNS 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선 글의 취지가 전혀 다르게 전해지는 것 같아 덧붙인다. 저는 박예 씨와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다. 고의 없이 실수를 하고 현장에서 사과까지 한 요원이 비난에 노출된 상황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영상 공개 방식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비판이 확인되지 않은 과거까지 끌어와 한 사람을 통째로 매도하는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 최근 자주 보이다 보니 우려스러웠다. 일반인이라는 말도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걸러지는 과정 없이 곧바로 기사화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한 사람을 집단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누구도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 글의 취지였다. 저의 과오이고 지적하신 글들이 달려있어 원문은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예 씨도 장애가 처음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망언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상황적으로. 실제로 댓글 반응을 보면 낄끼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이를 군대에 보낸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는 그 동영상이 또 다른 상처이자 차별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장애인들이 비판을 하고, 오죽했으면 자신의 아이가 공익요원이 될지 모르는 자폐아의 부모마저 박예 씨의 팬이었음에도 일침을 가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 중에 결국 이번 CCTV 논란에 기관사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죠. 도대체 박예 씨가 어떻게 CCTV를 입수를 했고 이걸 공개하는 것이 맞았느냐? 같은 업종인 기관사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담글 뻔해놓고 무성의한 사과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철도 기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이 현장 근무자를 향한 비판이 부당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A씨 당사자가 실제 철도 종사자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무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에 보급되는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뿐이다. 휠체어 승객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며 승객과 출입문 위치를 세심하게 맞춘다. 탑승 중에 리프트가 붕 뜨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발로 잡아가며 업무를 하기도 한다. 이번 일 역시 고의가 아니라 리프트가 뜨는 것을 막는 과정에 너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굳이 CCTV 영상을 어떤 출처로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박제하다시피 영상을 컨텐츠화해서 올렸는가? 이것들이 핵심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도 있어요. 박이 KTX 안전 개선 기회를 날려버렸다. 본질 가린 감정 폭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박이 씨가 아내와 함께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가 탑승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고 직후에도 거듭 머리를 숙여 사과했던 정황들까지 드러나며 공익적 고발이 아니다. 이건 직원을 향한 과도한 박제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이 열악한 철도 역사 내의 리프트 환경과 수동 경사로의 불안정성, 보조 인력의 전문 안전교육 부재 등을 고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안전 화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창작자가 겪은 위험이었던 만큼 시스템적 한계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생산적인 사회적 담론으로 반전으로